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2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주말 어땠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말. 저는 하늘을 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몸은 침대와 물알체가 됐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일을 하느라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일요일에는 날씨가 이렇게 밖에 굉장히 좋은데도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오늘 나가면 다음 주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꾹꾹 참고 집에서 아주 푹 쉬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적조 현상이라고 하죠.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하면서 바다가 붉게 물드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시장에는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심리가 이상 증대하면서 시장이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뉴욕 시장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심층 인터뷰 시간에 과연 이렇게 좀 베어마켓 랠리든 뭐든 반등을 이어가고 있었던 시장에 살짝 조정이 펼쳐지고 있는 구간에서 월가에서는 시장의 반등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미국 주식의 매치다 박종훈 팀장과 함께 자세한 월가의 시각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역시나 또 월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한경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장에 대한 주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또 올라서 미국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고요. 그중에 나스닥 지수가 2를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도 1% 안팎의 하락했는데 다우 지수는 0.8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도 1.29% 하락.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요. 나스닥 지수도 2%대 하락하면서 12,70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달러 가격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댓글도 올라오네요. 정말 후덜덜합니다. 와, 달러가 이제 1,300 넘어서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던 건 달러도 영향이 있었고 연준 위원들이 또 매파적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야기를 한 게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를 블러핑, 허세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런 성급한 판단은 투자자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우리 금리 인상 할 거야 라는 거를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것도 아니면서 이제 곧 안 할 거잖아. 75bp, 에이 말도 안 돼. 허세 부리지 마. 50 정도 할 거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을 두고서 너무 앞서갔다는 거죠. 인상도 안 끝났는데 인하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연준의 긴축 언급에 대해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세인트 블러드 연은 총재는 늘 매파적 발언을 하지만 중립 인사로 분류가 되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한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감수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 이런 멘트는 계속 나왔던 우리 FOMC 의장도 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물가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라는 건 뭘까요? 긴축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은 이러한 발언들에 좀 영향을 미쳤고요.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전달보다 이제 장중에 0.1%포인트 뛰면서 3% 선에 거의 육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자면 2.9890이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7월 20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맵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 붉게 물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적조 현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장이 가운데 잠깐 이제 헬스케어 섹터 외에는 전반적으로 붉은 물결이 나타나면서 이럴 때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은 붉금이라고 하시죠. 붉은 금요일. 마이크로소프트가 1.39%, 애플이 1.5%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주들이 사실 좀 버티는 모습들이 보였던 지난주였는데 엔비디아의 주가가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돼 있죠. 퀄컴의 주가도 2.5%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의 주가도 4% 가까이, AMD 주가는 4.4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또 구글과 메타의 주가도 각각 2에서 3% 후반까지 하락을 했고요. 디즈니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마존도 역시나 2.8%, 테슬라의 주가도 2% 넘게 소비주도 하락을 했고요. 유가가 반등을 좀 하고는 있지만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떨어졌죠. 엑소모빌, 쉐브론의 주가 하락했고 이 가운데 이제 버크셔 해사웨이가 지분 매입 더 하겠다라고 밝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만 9%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술주 하락한 건 밈 주식의 폭락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8월 들어서 주가가 무려 4배 이상 폭등을 한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베스앤비욘드 여러분께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20% 급락에 이어서 금요일장에도 행동주의 투자자인 라이언 코언이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40%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헬스케어 요 정도 살짝 보아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밈주식 하락, 베드베스앤비욘드 하락과 함께 AMC엔터, 게임스톱이 3.8%, AMC엔터가 6%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옆에 요 빨간색으로 이제 거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옆에 여기 밑에 있는 GM과 포드가 있는데 포드가 1% 하락, GM은 2%대 올랐거든요. GM이 올랐던 이유는요. 드디어 2년여 만에 분기 배당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붉은 물결 가운데서 GM, 테슬라 바로 밑에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버크셔 해사웨이 지분 50%까지 인수할 것을 허용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 판매하는 전체 그 리테일 업체가 있죠. 매장이 저도 이제 미국 놀러 갔을 때 여기 매장 구경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풋라커 2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고 동일 점포 매출 감소율도 예상보다 좀 덜 부진했다는 소식 가운데 20% 이상 폭등을 했고요. 또 다른 리테일 업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입니다. 웨이페어라는 종목이 기업이 전체 인력의 55%를 감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대로 이 기업의 주가는 20% 이상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종목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고요.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또다시 약간 반등을 하고 나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시장 전반을 붉게 물들였는데요. 과연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어떻게 시각이 좀 첨예하게 엇갈리는지 잠시 후 심층 인터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리더 엑손모빌. 자동차용 엔진오일에서 선박용, 항공용, 산업용 윤활유까지 엑손모빌만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모빌코리아 울산 플랜트의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보다 윤활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최고의 퍼포먼스 모빌원, 합리적 솔루션 모빌 슈퍼. 지금 전국 모빌 전문점에서 만나보세요. 더워. 핸드폰 바꿔야 하는데 귀찮네. 이런 더운 날씨에 매장까지 가서 오랜 시간 상담받으면서 핸드폰 사? 그러지 말고 KT샵 이용해봐. KT샵? KT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선 핸드폰 구입부터 개통까지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약정도 부가 서비스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요금제와 혜택도 바로바로. 이제 KT폰은 집에서 한 번에 샤샤샵. KT샵, 샵.kt.com.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6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분 오랜만에 아침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국 주식의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월요일이니까 가능한 거죠, 요 스케줄이. 그렇죠. 네, 예. 어떻게 여기 옆자리 비었는데. 아유, 저 이 자리 좋습니다, 지금. 여기로 오세요. 네, 옆자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그림 준비한 거 보니까 소랑 곰이랑 그렇죠. 싸우고 있어요. 우리는 소를 이기라고 응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월가에서도 시각이 엄청나게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뭐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은 네. 시장의 어떤 랠리, 베어마켓 랠리를 좀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월가의 어떤 시각들이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랠리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말 동안에 해서 제가 이제 뭐 많은 자료를 좀 보고 정리를 했는데 네. 이번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어떤 의견을 좀 보고 나서 네. 또 시장을 바라보시면 또 많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먼저 자, 어떤 이야기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달러 인덱스 급등 저번 금요일 저도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채팅창에서 지금 달러 이거 왜 그러냐. 미치는 예, 달러다. 정말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원문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요인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복합적이기 때문에 네. 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복잡한 그런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요인들을 좀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75bp 인상에 대한 언급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랠리 이후에 어떤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촉매제가 좀 부족하다. 네. 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럽 전쟁과 중국 부동산 붕괴 조짐, 자, 이러한 부분이 이런 불안한 어떤 시장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네. 달러가 다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그런 수급 현상이 일어나면서 108을 또 다시 찍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요. 그렇죠. 예, 이렇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까지 빠지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뭐 제가 이제 원문은 그대로 갖고 나왔는데요. 해석 좀 이유가 해주세요.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The 이유가 reason 없다. was unclear. 예. 지금 이유는 불분명하다. 언클리어하다. 언클리어다. 예. 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죠. 계실 수 있겠지만 이유가 없다. 예, 왜냐하면 너무나 큰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달러와 반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월가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나 좀 불리시한 입장을 가진 IB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보다 분들은 더 좋아질 그렇죠. 것이다.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자, 이분. 마르코 콜라노비치 여전히 S&P 500은 4,800으로 갈 것이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제목 하나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올해 이제 하반기 글로벌 물가 상승률이 절반 수준인 4.7%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오. 예, 글로벌 물가 상승률입니다. 글로벌 평균으로 지금 그렇죠. 유럽이 그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예. 어. 그리고 이제 미국 물가 상승률은 3%까지 둔화를 예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또 3%네요.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이분께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유럽은 이제 8%대 유지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서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아주 좀 비관적으로 좀 봤고요. 자, 물가가 이제 둔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농산물 또는 근원 상품 가격이 좀 완만해지고 수요가 그래도 조금 좋아지면서 공급망에 대한 압박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요. 네. 자, 그래서 JP 모건의 어떤 이제 보고서를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왼쪽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보고서가 사실 내용이 더 많아요. 엄청 저거는 많은데 참고용이고요. 예, 참고용으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 주세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줄어들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랠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펀더멘탈 중요성을 좀 보여줬고 연착륙의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에 어떤 랠리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들은 사실 제대로 가지 못했고 그쵸. 펀더멘탈이 강한 기업들이 많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도 펀더멘탈이 중요성을 저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식은 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민주주의는 결이 다르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경기 침체 의견이 있지만 연착륙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나왔던 경기 지표들이 뭐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CPI가 또 낮게 나오면서 여러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
연착륙에 대해서 좀 갈 수 있는데 지금 JP모건의 어떤 보고서 팀을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아니면 23년, 24년 그러니까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의 약간의 좀 연착륙적인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는 하나의 어떤 조정이 있을 것이냐 봤을 때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저희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슨 해리스 이분께서 이제 센터장이신데 또 이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이분도 불리시한 거죠? 이분도 불리시합니다. 예, 그래서 오른쪽에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번에 CPI가 피크아웃을 찍고 나서요.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예, 이러한 어떤 향후 전망을 좀 보여주면서 이번 CPI 중에 핵심 품목인 중고차, 의류, 가전제품 품목에서 하락은 의미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이런 한 달 트렌드가 전체 트렌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7월 CPI는 팬데믹 이후 충격적인 물가 상승 흐름에서 다시 내려오는 하나의 과도기가 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연말까지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처럼 계속 내려갈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앞으로 시장이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니다. 시장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번 랠리는 일시적인 것일 뿐이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다들 이제 또 예상하시는 마이크 윌슨. 네. 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bear market for stock incomplete. 그러니까 약세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료도 안 됐는데. 완료 안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세 요인은 우려했던 것보다 좋은 2분기 실적, 가벼운 포지셔닝, 그리고 덜 매파적인 연준의 행보를 꼽았고요. 하지만 거시적으로 또는 정책적 그리고 어떤 수익 조정 비율에 맞춰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 많은 종목들이 좀 랠리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것은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완전히 낮췄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은 어찌 보면 좀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속적인 어떤 상승하는 임금 그리고 느린 어떤 시장 또 소비자 가격 책정은 어떤 컨센서스 추정치와는 약간의 상반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번 랠리는 일시적인 것이고 아직 하락장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박 팀장님 끝나고 어디 가십니까? 안 갑니다. 왜 이렇게 네, 아니 왜 이렇게 달리십니까? 그래요? 너무 빨리 하니까 우리 예. 금방 하고 도망가시려는 그런 의중이 살짝 엿보였는데 예. 사실 마이클 윌슨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 시장이 그렇잖아요. 어떤 요즘에 한 가지 사안이 벌어지면 그걸 두고서 이날은 이렇게 해석했다가 다음 날은 정말 빈대떡 뒤집듯 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마이클 윌슨의 시각도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시각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에 자꾸 무게를 둬서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7, 8월의 랠리가 이 반대편에서 섰던 시장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적도 그렇고 네. 또 지금 연준의 스탠스도 그렇고 덜 매파적인 연준 행보 그랬는데 뭐 주말사에 나왔던 얘기도 보면 그렇죠. 엄청 예. 매파적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시장이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이 다음 차트를 보면 과거 현재 비교하면서 방향성 잡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마이클 윌슨이 네. 아주 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어닝 리비전에서 어떤 수익 조정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파란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과거 1996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어떤 주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저 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노란색으로 해야 될까요? 노란색. 예. 자, 저 부분이 네. 지금 딱 그 평균적인 부분하고 일치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내려가는 그 저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내려갈 것이다. 예, 이제 평균적으로 이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2022년 하반기도 지금같이 자, 하락장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10월까지 이어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약세장이 안 끝났다.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네, 이번에 랠리는 일시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들의 어닝에 대해서는 사실 네. 우리가
그 얘기가 맞죠. 음. 이제 스탠스를 굉장히 낮춰뒀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를한 부분들과 함께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 네. 앞으로 만약에 더 경계 상황이 좀 안 좋은 시그널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것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3, 4분기 실질적으로 정말 어닝이 더 지금 2분기보다 안 좋으면 시장 상황이 좀 부정적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기업들을 믿어야죠. 네, 네. 열심히 일하기를 믿도록 하겠고요.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하락 쪽에 많이 베팅한 네. 이분들 또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헤지펀드가 또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네. 아주 하락에 이제 베팅을 했는데요. 음, 지금 이제 제가 들고 나온 이 자료 뒷부분은 네. 거의 이제 좋지 않은 음. 그런 이제 방향을 좀 가진 IB 또는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말에 다 나왔던 뉴스예요. 자, 이 뉴스도 8월 18일자 뉴스인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 주식시장에서 기록적인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약세장 랠리가 이제 끝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지펀드의 S&P 500 선물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에 최근 가장 많은 1,070억 달러를 베팅을 했다. 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매도 포지션에 있었을 때는 이 정도이지는 않았는데 이번 랠리가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하락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의 반등이 강력했던 만큼 회의론도 부각되기 시작했고 지금 이만큼 반등할 수 있는 이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요소가 있느냐 또는 어떤 촉매제가 지금 이어져서 나오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자, 이런 이제 의견이 좀 많은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 데이터 분석 기업입니다. S3 파트너스에서는요. 6월 저점 이후 공매도 455억 달러를 숏 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숏 커버링 했던 부분이 랠리로 이어졌던 부분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장도 여전히 약세장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 지속 및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자, 이분께서 말씀하신 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하나로 이게 랠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쵸. 예, 충분하지 않다. 자, 이렇게 보여주면서 차트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차트 보시는 이 부분이 숏 커버링을 멈춘 지난 이틀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속도로 숏 커버링을 하면서 시장이 랠리를 이어갔는데 지금 이 부분,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이 부분 때 이제 커버링이 멈추면서 반대로 또 시장이 다시 또 하락을 하는 예, 또는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차트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에 또 반기를 하나 들고 싶은 예. 게 상반기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헤지 펀드들이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네. 이들도 네. 시장이 뭐 더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빠졌다거나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랐다거나 반대 포지션을 취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헤지 펀드에서 뭐 많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고 해도 오르면 또 손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똑한 분들이긴 하지만 이들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너무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을 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어떻게 마지막에 CT의 분석을 한번 좀 볼까요? 네, CT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유럽 경기 하락, 그리고 중국 부양책 실패, 그리고 미국 소비 둔화와 임금 상승에 50% 가까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싣고 있다. 안 좋은 것만 지금 끌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목칸에 제가 빨간색으로 쳤어요. 지금 우리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다운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하락에 갈 것이다. 하락으로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저희 이 CT가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50%의 어떤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그런 예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IB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뭐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은 또 상승의 하락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하락에 또 베팅을 하고 있는 헤지 펀드들도 있고 지금 너무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뭐 불안정하다 또는 불확실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정말 힘든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액션을 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씩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헤지 펀드들이 이제 숏 포지션을 갖는 게 평생 숏은 아니다라는 거지만 그들이 틀리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들이 돈을 잃고 우리 네. 개인 투자자들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박 팀장은 항상 이런 자료도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비율로 따져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얘기들이 훨씬 많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뭐 많은 이제 어떤 IB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을 보게 되면 한 70%가 약간 약세장으로 좀 치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너무 랠리가 좀 급속도로 좀 일어났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또 다른 이제 어떤 조정장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클 콜라노비치나 네. 아니 마이클 윌슨 네. 예, 이런 이제 분들은 뭐 항상 늘 똑같잖아요. 그렇죠. 늘 예. 비슷한 같은 스탠스로 예, 얘기를 같은 하죠. 의견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밑에 깔려 있는 어떤 그 주장하시고 계시는 예, 그런 이론들은 변함은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들의 일단 저변이라고 하죠. 네. 바닥에 이제 항상 놓여 있는 그 이론 위에서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의 네. 판단일 것 같고, 저도 사실 뭐 주식을 투자하는 미국 주식을 계속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뭘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그러기보다는 저는 계속 인덱스 관련해서 예. 사고 있거든요. 예. 뭐 업종을 살 수도 없고 어. 이미 또 제가 사고 싶어하는 업종은 많이 올랐고 밈 이런 거 아닙니다. 네.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또 메타바 박종훈 팀장의 종목 뭘 보십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찾고 계십니까? 아, 예. 메타박이 네. 많이 올라야 되는데 메타의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죠. 저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188불. 188불. 예. 지금 지금 뭐 많이 떨어졌죠. 소파에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는 이제 계속 메타.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예. 추가 오히려 매수 하셨습니까? 아직 추가 매수는 안 했는데 조금 시장을 좀 보고 나서 정말로 저는 좀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면 그때 이제 다시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팀장의 멘탈이 안정화될 때가 진짜 시장이 안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네. 박종훈 팀장이 사실 매일매일 글로벌 라이브 밤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와 여기 아침 분위기는 조금 다른가요? 어떤가요? 뭐 글로벌 라이브에 뭐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네. 채팅창에서는 글로벌 라이브는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 우린 그럼 가족 아닙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월스 모닝 브리핑의 채팅창을 잘 안 봐서 예, 이유가 모르겠지만은 없었어요. 박 네, 팀장님 정말 이유가 거기서는 없었어요. 이제 침묵도 뭐 하시는 그래요? 예, 그러한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 네. 보여주세요.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의 가족 같은 분위기 보여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뭐 메타박의 개인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할 기회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월가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흘러가는 거를 지켜보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내용을 쭉 확인을 해봤는데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때 또 찾아뵙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미국 주식을 미치다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의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딱 7시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어우, 주말에도 열일하시고. 예. 주말이 없죠, 저희는. 그렇죠. 월화수목 금금금. 그러니까요. 네. 좀 쉬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는 좀 외부 일에 좀 스폰서를 받아갖고는 네. 행사가 있어 월간 그럼 미중이라고.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죠. 돈 받고 하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네. 그건 그렇고요. 옷도 그것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이제 제가 2014년에 한창 뉴욕병이 도졌을 때 뉴욕에서 한 달 정도 살았거든요. 한 달이요? 그때 이제 구입한 From New York. 네, 예. 뉴욕 느낌 납니까, 여러분? 예. 전 직접 만드신 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다 만듭니까? 네. 그렇습니다. 칭찬으로 듣도록 하겠고요. 뉴욕 네. 시장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는. 네, 지난 좀 잠시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고요. 네. 지금 보시면 금리도 오르고 달러도 다 올라가고 올랐죠. 그래서 결국 3대 지수가 이제 모두 하락한 거라고 오늘 전 타이틀을 잡아왔는데요. 여하튼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지난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저희가 금요일 아침에 제임스 블러드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하고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금리 좀 75bp 얘기하고 했을 때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직전 고점 넘어섰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요.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죠 지금 다시요. 그리고 일단 올라가야 될 때 저는 잘 못 올라갔단 말이죠. S&P 500이 뚫고 올라갔잖아요. 200에서 한번 터치하고 내려갔고 종가로 넘지 못했던 모습이면서 약간 다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습으로 보여줬고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기술주들 성장주가 다시 좀 쉬면서 2% 가까이 내려간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이 딱 오는 이 그림인데요. 소 안에 곰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소에 있었는데 약간 곰이 세상 바뀌었나 다시 내 자리인가 하면서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게 오늘 마크도치 메인 뉴스의 기사 그림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너무 귀여운데요. 귀엽지만 약간 짜증 나죠. 이게 다시 지금 짚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짚어 올려야 되는데 네. 앞선 우리 박정훈 팀장 얘기에서도 뭐 7대3 얘기하고 네. 그러던데 결국은 지금 설왕설래 있는 거죠 지금요. 조금 더 지나가 봐야 됐고 이번 주 내내 그 소강 상태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걱정들. 왜냐하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이요. 한국 시간을 보면 밤에요. 한국 시간을 보면 1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와이오밍에서 이번에도 잭슨 밀팅에서 연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고 그날 아침에 아마 그날로 기억하는데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합쳐서 뭔가 좀 소강 상태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딱 이런 그림이 마켓워치에서 나온 그림이 딱 많은 분들의 심정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심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뭔가 좀 지퍼를 좀 내리고 올라왔는데 지퍼를 다시 말씀하셨던 대로 지퍼를 좀 올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런 거죠. 연준의 이제 공격적 금리 인상이 또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려. 이게 하여튼 75bp 얘기를 하는 사람 또 좀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요. 좀 요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죠. 3%를 심리적인 선이기 때문에 3%를 돌파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겠죠. 그렇지만 페드워치 2를 보면 여전히 57% 대 42%를 아직은 5대5 수준이에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여하튼 이것을 계속 이제 민감하게 반영돼서 보실 것 같고요. 또 어쩌면 오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서 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잭슨 미팅에 뭔가 발언이 나오면 이제 확연하게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나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지만 여튼 심리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라서 CME 페드워치를 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피크에 대한 논란이 현재 지속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보시면 한 달 전 대비입니다. 항목별로. 한 달 전 대비 주요 항목의 미국의 물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치킨이죠, 치킨. 닭가슴살 23% 빠졌고요. 버터가 13% 내렸고요. 우리나라도 뉴스 나올 때마다 항상 그 가격이 올라면 계란 얘기하잖아요. 미국도 계란값이 엄청 올랐었다고 이슈가 많았었는데 9% 내렸고요. 물론 먹거리 위주로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항공요금도 8% 정도 내렸고요. 숙박요금도 3% 내렸고 카 렌탈 가격도 10% 내렸기 때문에 조금 내려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작 수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은 많은 거죠. 다만 냉정히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고점을 쳤을 확률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는 CME 페드워치 툴도 있고 어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보면 클리블랜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달에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을 예측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8.5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8.3을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내려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CPI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요. 코어 CPI는 9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흐름에서 지금 지난달과 최근에 8월 초와 지금의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장과 관련해서도 약간씩 변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지난번에 이남우 교수도 이제 몇 가지 항목을 뱅크 오브 아메리카 했지만 이 부분에 빠진 거에서 제가 봤을 때 나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의 그 설문조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매니저들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에서. 근데 거기 보면 향후 12개월 동안요.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얘기한 거가 2020년 8월이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요 위에 갔을 때는 그러니까 간단히 보시면 요거는 제로로 봐서 위가 수치로 많이 올라가는 방향에서는 가치주가 밸류가 그로스를 이긴다. 가치주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래쪽으로 내리면 성장주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는데 2020년에 막 그 팬데믹 끝나고 나서 돈을 엄청 풀리기 시작했을 때 예, 성장주가 또 이렇게 강했었고요. 그 심리가 강했던 거고 지금 다시 조금씩 이제 제로에서 약간 내려온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 성장주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냐면 확실하게 우리가 편을 들을 수는 없지만 늘 말씀드리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안에서는 좀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쪽 말씀, 인플레이션 말씀드렸고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달러는 저는 이거 고점이 안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딱 고점에 붙어 있어요 지금요. 있고요. 지금 저 또 달러원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경악을 금치 얼마요? 못하는 1,336원. 그 심한 거죠. 10년 내 최고치.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지나면 리만 사태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나오는 건데 여튼 지금 그런 것들이 진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안정돼야 되겠는데 이것이 다 미국 달러의 방향성 예측과 같이 움직이는 항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75bp로 만약 또 많은 사람이 심리가 움직이면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막 달러가 더 올라가면 저는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3분기에 대한 실적도 또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같은 수레바퀴가 맞물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는 지난주에 보면 주간 단위를 보면 2년 반 만에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전에 달러원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게 뭐 네네. 금융위기나 이렇게 네네. 뭔가 안 좋은 굵직한 이슈가 있었을 때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이 그 정도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아닌데 이만큼 올라간 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하루빨리 좀 환율이 진정이 돼야 될 텐데. 사실 환율이 진정되는 걸 저희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으로의 쏠림이 지나칠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되면 뭔가 조금 더 해소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얘기 많이 했던 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Back to USA입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다른 나라 갔던 거가 지금 미국으로 다시 와서 공장도 다시 갖고 오고 막 이런 얘기.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 때 그런 이슈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많이 오라는 건데 해결이 잘 안 됐는데 지금은 전쟁까지 터지고 공급망 이슈가 되니까 물론 정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활발화되면서 제가 엊그저께 한번 통계를 봤는데 거의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외국에 갔던 미국 사업자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TA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각국 간의 FTA가 있으면 어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더라도 미국 제품과 그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FTA라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차별 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 보면 인플레이션 저감 그 액트가 나왔잖아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보면 그냥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를 보면 전기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핵심 부품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거 지금 그 보조금 안 준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어저께 뉴스를 다시 한번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다루던데 현대차의 아이오닉 5인가 그게 $10,000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만들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쏠림이거든요. 미국의 쏠림 그런 것들이 그 어찌 됐건 미국 달러의 어떤 강세를 가져오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인데 약간 심하긴 심하지만 어찌 됐건 지금 현실이니까 좀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되면 주시장이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이게 또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또 쉽지 않은 그거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5주 만에 미국 주식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연간으로 보면 많이 회복했던 거 이게 지난주에 전전주에 10.2 정도에서 분합 9%대 8% 들어갔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고요. 나스닥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씩 더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섹터별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8월에도 전반적으로 더 좋았던 거죠? 이게 노란색이 8월인 거죠? 네, 8월은 지금까지 보면 지나고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 큰 차이가 안 나요. 다만 IT 쪽이나 성장주가 좀 강했었고, 요 파란색은 참고로 보면 연초 대비고요. 요 이제 요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것이 8월 이후인데요.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IT나 이런 쪽 IT 그리고 이미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성장 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딱 그림 보시면 이거죠.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8월 이후에 뭐 약간 소폭 우위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약간 다시 수그러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트레이딩으로 자꾸 너무 발빠른 움직임보다는 전 지나고 나면 결국 똑같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분산 투자, 아까도 얘기하시던데 지수 인덱스, 벤치마크 투자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가장 마음 편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좀 여돈 앵커의 마음을 인지하시고 공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머리를 쓰면서 그래 지금은 단기적으로 가치주가 더 좋을 거야. 아니야 지금 성장주가 더 빨리 올라 하면서 이렇게 트레이딩이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저는 사실 다른 걸 하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저는 그냥 마음 편하게 인덱스 조금 더 쌀 때 사자라는 거죠. 주말 특징주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두 종목 정도만 가장 핵심적이었다고 보는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요. 20% 이상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주간 단위인 거. 네, 주말 특징주인데요. 네. 보시면 미국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FERC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벅시에스가 나중 50%까지 사게 달라고 신청한 게 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 50%까지 사고 싶으니까 이런 걸 허가해 달라고 얘기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제 허가를 내준 거죠. 와. 그래서 50%까지 살지 아니면 50%까지 더 사고 나서는 또 다른 얘기 할지 모르죠. 그럼 뭘 하겠어요? 60%까지 사게 해줘. 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나?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냥 공개할 필요 없고 내가 다 오롯이 다 갖고 가겠다면서 근데 다 공개 매수해버릴 수도 있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50%까지 하게 되면 완전히 대주주, 지금도 이미 대주지만 할 수도 있죠 이건요. 그래서 그런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늘 말씀드리지만 옥시덴탈 페트롤은 왜 샀는지 늘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벌어서 배당을 주주한테. 주고 자사주를 사고 남은 거를 빚을 갚았다. 그 세 개가 광의의 주주 친화 수익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 1분기에도 그랬고 이번 2분기에도 빚을 갚은 거를 공개했어요. 빚을 많이 갚았다고. 딱 그대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가장 좋은 회사가 딱 그런 회사 아니겠느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라커나 좀 넘어가겠고요. 또 이제 이거는 잠깐 제가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언급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 밈스탁인데 밈스탁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좋은 퀄리티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건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밈스탁 많이 한 다음에 그다음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배드 베스 앤 비욘드인데요. 하여튼 지난 주말에 결국 40% 이상 떨어졌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라이언 코엔이라는 저도 잘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상 토요일 날 부사장님한테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는 한 명 꽂히면 또 엄청 찾아보거든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죠. 지금 36살인데 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부동산 이런 걸 좀 배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때부터 막 했는데 뭐 투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에 감을 한 거죠. 이분은 이제 대학교를 안 간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어렸을 때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추이라고 있습니다. 추이는 저도 많이 얘기했던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동물과 관련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건데요. 초대기업. 이거의 공동 창업자였고요. 그래서 그걸 다 팔았어요. 2019년인가 팔았을 겁니다. 상당히 좋았을 때 팔아갖고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했냐면 그 돈을 갖고 오롯이 애플을 다 샀어요. 그래서 애플의 순수 투자가 있죠. 개인 투자 중에서 지금 최고의 주주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요? 예, 전 그걸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에 또 뭘 샀냐면 게임스탑을 주식을 샀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스탑의 CEO입니다, 이분이요. 근데 금년 초에 베드 베스 앤 비욘드를 샀어요. 700만 주 정도 사갖고 지지난주까지 해서 전량 매도해 갖고요. 수익이요. 6,800만 달러 수익이 났어요. 6.8 얼추. 그게 얼마죠? 그러면 800억 원 정도 되죠. 네. 근데 이걸 팔아갖고 또 이제 애플을 샀다는 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아직 확인 못했는데 부사장 얘기는 또 샀다는 것 같아요, 애플을요. 근데 하여튼 이게 700원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요 그림 있죠, 요거 민 매니아들입니다. 한국이건 뭐 미국이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개인 투자가들. 그래서 이분에 쫓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뭐 좋아하시나 어쩐다고 뭐 샀던 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전전주에 소위 레딧에서 이제 타깃이 된 모양이에요. 전 그 스토리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엄청나게 산 거죠. 네. 그래갖고 이건 블룸버그에서 계산했는데요. 이건 블룸버그 자료인데요. 개인 투자가들이 이번에 최소한 2억 500만 달러가 날라갔답니다. 지금요. 이 와중에 2억 500달러 얼마입니까? 한 2,400 얼마? 그 기억 엄청난 돈이죠 지금요. 2,400억 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돈을 날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니까 여기 보시면 2억 500만 달러인데 6,500만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네. 한 명 또 있겠죠. 누구죠? 이제 이분이죠. 이분은 누구예요? 20살입니다. 20살입니다. 여기 그 캘리포니아 계신 분은 다들 아는 대학이 있어요. 남가주 대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행사할 때마다 남가주 대학에 미스 진 해갖고 한국 대표로 미스 남가주. 맞죠. 거기에 남가주 대학에 지금 20살이고요. 제이크. 네, 제이크 프리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요번에 주스 샀다가 전량 다 팔았어요, 이분도요. 그래갖고 지금 이분은 1억 1,000만 달러를 벌어갖고요. 이게 한국 돈으로 1,400억 정도 벌었겠죠. 1,400달러가 뭐니까 더 벌어. 1,600억 달러 정도. 이 기사는 본 것 같습니다. 네, 얘기가 났는데 이분도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분이 작은 아버지한테 돈 빌 받아서. 뭐 좀 들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하던 분인데 거기에 이제 가족 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신탁 계정인지 뭔지 펀드를 갖고 돈을 늘어놨다가 한 4주 전에도 한 6주 전에도 앞으로의 이거를 어떻게 해야 개혁해내는 레포트를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개선해야 될 거다 해놓고 이분도 지난주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홀랑 다 팔았어요. 이런 거는 불법적인 건 아니죠? 불법이면 뭐 불법이겠습니까? 그쵸. 개인들이 샀다 그냥 파는 건데. 샀다 파는 거니까. 네, 뭐 가격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꾸니 샀다가 이분도 얘기하고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고 해서 팔았거든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작은 아버지한테 삼촌한테 작은 아버지인지 뭐 큰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삼촌한테 빌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 했던 분이 뭐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 창업했다가 지금 떠나는 회사가 있어요. 뭐죠? 그건 말을 안 하죠. 근데 그 주식도 지금 뭐 완전 팬이 중에 팬인데 그 주식이 뭐 40% 50% 올라갔습니다. 몇십 센트에서 1달러 50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나 이런 제에서 얘기하는 거가 지금 너무 이런 데 심취하시면 안 된다 지금 시장에서. 특히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에요. 미국 주식의 최근 열흘만 따져봤어요. 열흘 보면 있어요. 베드베스. SQQQ도 있고 많은데 개별 종목으로만 보면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최근 순매수 6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ETF 빼고 개별 종목 순으로 봤을 때 이건 개별 테슬라, 중간에 다 인텔, ETF 죠. 인텔도 좀 그렇지만 인텔, AMC, 그 엔도 이건 저도 모르는 회사인데 기업이니까 너무 들어갔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그리고 그 다음이 베드 베스 앤 비욘드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약간 다르거든요. 한국 주식 늘 다르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으로 보지 마시고 너무 뉴스나 테마 위주로 보시고 늘 말씀드리면 펀더멘탈 위주로 좀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니까 그 앞서서도 이 누구죠? 베드베스 앤 비욘드 라이컨 코엔 이분이 샀다던 애플이 또 역사를 새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번 주 관심주가 역시 뭐 엔비디아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Salesforce.com 그런 게 있고요. 또 몇 개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펠라튼 이런 것들도 관심이 갖는 분들 계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내일은 아마 내일 새벽에는 준비되어 가면 실적 발표할 텐데 그런 건 이제 좀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역시 지난주에 이제 까지 해서 지난주 말에 약간 떨어졌지만 이번 주 역시 관심은 시장과 더불어서는 애플의 사상체 효과를 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펩시나 이런 것들이 먼저 갔고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갔지만 결국은 애플 이런 게 진짜 움직이면
이거 논란이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시장 끌고 가는 힘이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갈지 다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계속 좀 보셔야 돼요. 이건 애플은요. 애플은 요 그림은 제가 토요일날도 보여드렸던 건데 애플이 그냥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자사주를 샀냐는 겁니다. 요 파란색이요. 까만색이. 그래서 상장 주식수가 훅 줄어들잖아요. 예, 이 줄어드는 거가 최근 10년간만 보면 얼마큼 줄어들었냐면 연평균 3.6%씩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3.6%씩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로 주주 친화 정책의 최고 끝판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 여전히 관심 보시면서 밈도 좋고 밈으로 돈을 버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우량주 위주로 좀 보셨으면. 그러니까 그 라이언은 똑똑한 거죠. 밈 주식으로 그렇게 수익 봐서 우량주인 애플을 투자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사장이 그러잖아요. 뭐로 벌던 돈을 또 안전하게 탁 잠깐 해서 벌고 그러니까요. 또 갔다는데. 예. 그거까지 같이 만약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분을 따라 산다면 밈 주식해서 애플로 와야 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사실 수 있으면 하는 거죠. 네. 예, 뭐 불법도 아니고 돈 버는 거 돈 벌면 장땡이죠. 불법은 아닌데 손실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 정도 했고 그분 얘기가 또 재밌어요. 제가 인터뷰를 그 정식 인터뷰를 안 했는데 뭐 이메일로 한 분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다는 거. 자기는 밈이라고 생각해서 산 적이 아니고 진짜 좋아질 거라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샀는데 너무 놀라서 자기가 팔았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요? 씁쓸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막 급등주 사면 안 되고요. 계속 이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공간 6차 세미나에서 매주 배당받는 포트폴리오라든가 ETF로만 투자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체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께서는 우량주를 찾는 방법 이런 걸 하니까 필요하신 분은 딱 보신 방법 요거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투자공간 6차로 검색하면 딱 나오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을 강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식 보유 수량의 네. 또 상위에도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톱10에 들어있는 것 네. 같은데. 예. 보시면 이제 그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거 몇 가지만 좀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일 테니까 엔비디아가 있는데요. 24일 날 장 마감 후 그 정확한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여기서보다 4시 20분이고요. 한국 시간을 보면 25일 새벽 5시 20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마 그날 급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요. 그날. 아니 제가 네. 장모 사장님하고 네. 이제 금요일에도 연락을 했고 네. 주말에도 이제 여쭤봤는데 네.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그 출연 여부를 좀 결정하셔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의도에 사는 게 아니라 그쵸. 5시 20분인데 거기서 보고 나서 나오면 여기 도착하면 8시거든요. 안 되면 전화 연결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 수치 잠깐 다시 한번 화면 잡아주시면 예상. 예상치는 뭐 58센트 이익에 81억 달러의 매출인데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네. 이걸 기억할 필요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데 딱 요거 밑에 오늘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있죠. 60% 정도 사람이 어닝을 비트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60%가 높냐?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5대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60%가 결코 높은 게 아니다. 네. 그동안의 상례를 보면 높지 않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음은 세일즈포스입니다. 같은 날이죠. 20일 새벽 5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나오고 엔비디아가 조금 15분 있다 늦게 나오는데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세일즈포스는 70% 정도가 비탈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기업이랑 미국 주식이란 거가 진짜 냉정한 판이거든요. 이 기대감을 높이면 올라가는 건데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기대감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많이 좋게 나오거나 가이던스도 좋게 나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튼 지금 자체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실망할 것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거 이렇게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나오면 주가 떨어질 확률도 크겠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펠라튼 같은 거 보세요. 펠라튼은 2%. 25일 날 밤 8시입니다. 한국 시간.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인가 하여튼 밤이 될 텐데요. 이게 뭐지? 2%밖에 안 됩니다. 2%.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깜짝이 나면 이런 것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실망스러웠자 떨어질 것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도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거.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굳이 한번 설명드렸어요. 약간 밈 얘기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렸고요. 스노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그 벅스에스가 지금 투자한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62%니까 뭐 조금 정도 그 정도 그렇지만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세일즈포스가 가장 높고 엔비디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결코 높지 않은 그러니까 평균 정도의 어떤 기대심을 갖고 있는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 저희가 또 아침 시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얼마나 그 예상치에 부합하는 혹은 이제 비트하는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네네. 컨퍼런스 콜을 맞습니다. 통한 예. 특히 엔비디아에서 과연 젠슨 황이 얼마나 또 이번에도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게 될지 여부를 봐야겠죠. 젠슨 황이 아주 강력하게 그 자신감에 뭉쳐 있는 분인데 물론 젠슨 황은 리사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인데 지난 분기에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한 3주 전에 이제 살짝 메일을 통해 내렸죠. 갖고 슬쩍 꼬리를 왕짝 내렸기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엄청 좋은 가이던스를 나오긴 쉽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엔비디아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소환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방송할 때 여러 가지 중간에 여러분들 저희 방송 도와주시는 분들 광고가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저도 이제 종종 소개해드렸던 게 이 광고 요즘에 되게 많이 들으시죠? 엄마 땐 없었잖아 설템 많이 들으실 텐데 방학을 맞이해서 지금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원부터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도 중요하죠. 14만 원에 검증된 서울대 선생님과 1:1 과외는 물론이고요. 레벨 테스트, 진도 설정, 그리고 숙제 관리까지 도와준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맞춤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좋다라고는 하는데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니까 첫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수업은 또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3% 단독으로 설탭 첫 결제 시 모든 분들께 6만 원 상당의 설화수 화장품 세트 증정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설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하단 이미지에 있는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아래 URL 달아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